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JJ 파트너스의 하영수 소장님까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고민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전화가 걸렸다고 해서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셨는지요? 네, 저 용인시 처인구에 그 네. 역삼지구 GL 프로지오 네. 34평 거주 겸 시색 차익 볼 수 있나 하고요. 네, 거주 겸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지. 네네, 그거하고 용인시 처인구 남사지구에 네. 이편한 세상 한숲 시티 네. 18평 현재 이제 피가 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피 주고 수익형으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나을지 그게 이제 고민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용인의 GL 프로지오와 이 편한 세상. 네. 투자 시 어떤 선택이 괜찮은지 한번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용인 역북 같은 경우는 뭐 용인시청 앞에 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네. 인근에 그 명지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명지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용인 대학교도 가까이 있고, 네. 근데 평당 1,0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가격이 지금 현재 여기가 네.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용인시 전체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 있는 거는 기존 아파트도 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네. 네,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익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실수요자라면 상관없으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은데, 네. 남사지구 같은 경우는 원래 공업단지라든지 이쪽에 이제 개발이 하는 계획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졌던 지역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요 동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쪽 남사지구를 포함해가지고, 네.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는 배후 산업단지가 좀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러한 지역들은 원래 인근의 어떤 주거지역으로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네. 사실, 동탄이라고 하는 주거의 배후 산업단지가 한 4군데 정도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근데, 네. 요 남사지구도 그거에 의해서 지금 개발 계획이 나왔던 것, 근 10년 만인가요? 한 12, 3년 만에 예, 지금 예. 탄력받고 한참 있죠? 네, 네. 혹시 지역주택조합은 아니죠? 예, 아니에요. 피가 좀 붙었다고 한다니까, 뭐, 상대적으로 워낙, 네. 표면적으로 체감되고 있는 분양 가격이 싸기 때문에, 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피가 붙었는지 네. 모르는데, 네. 그렇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막 추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쪽 용인시청 인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라든지, 이쪽하고 어떤 이런 지역, 기존 시가지, 기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의 어떤 물량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네. 남사 지역의 물량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수요가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피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네. 차후에 입주 시점에는 이 부분이 유지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예. 김포 신도시의 그 서우 아이파크하고 또 한강 아이파크 해가지고 지금 분양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는 수익형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수익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이제 월세를 주고 이제 좀 전세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메꾼다면은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으나 수익형이라는 거는 외부로 나갈수록 월세 수익률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외곽으로 갈수록 네. 외부로 나갈수록 월세 수익률은 좀 떨어져요. 도심지의 조그마한 평수의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네. 높은 월세를 받는 거는 입지적 측면에서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인데 그쪽 같은 경우는 더 외곽으로 퍼지는 거죠? 예. 예, 예. 예. 네, 시청자님 고민 상담이 되셨는지요? 네, 됐습니다. 네, 예.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연락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전화번호 02778-4747번 함께하고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노원구 상계동 주공 11단지 아파트 102제곱미터 31평형을 보유 중입니다. 매도 후에 강남구 소서동 수석가치마을 아파트 49.58제곱미터 15평형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4789번님께서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제가 볼 때 네. 이분이 투자 목적이신지 아니면은 정말 실거주 실거주 목적인지 그게 궁금한데 실거주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31평과 15평을 비교했기 때문에 맞아요. 실거주는 배제를 하고 정말 이 사람이 투자 목적이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어제 뉴스죠. 우리가 노원구와 도봉구 창동은 경제 거점의 어떤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도 우리가 얘기 나왔던 게 바로 창동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키겠다 했지만 결론은 이번에도 민간 자본이 유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민간 자본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네. 결론은 이 지역은 빠져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로는 이 지역이 그래도 모처럼 올랐던 이유, 그래도 상계동 하면 이 동네에서는 조금 학군이 인정되는 동네거든요. 인정됐던 거는 바로 전세가 상승 때문이었죠. 전세가 상승이 아니라 하면 우리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말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네.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런 지역은 금액이 항상 대동소요하다, 비슷비슷하다. 그럼 내가 묶였던 돈 손해볼 일은 크게 없겠지만 그래도 이득은 크게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보고 싶다면 일단은 그래도 수서동은 조금 우리가 강남으로서는 약간 좀 그런데 강남에 수서동이라는 곳이 있었어 라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일단 수서동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벌써 하반기 KTX가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죠. KTX 개통 예정뿐만 아니라 수서역 부근의 상업부지가 제대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강남과 서울시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뎌지는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그린벨트 지역도 풀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의 문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잠원동이나 반포동에 보면 왜 조그만한 지역 아파트를 끼리끼리 모아서 통합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동네가 작은 평형대가 참 많습니다. 중층 아파트. 네. 이게 무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중층 아파트를 조그만 것들을 모여 하면 굉장히 큰 단지가 될 거고요. 지금 대치나 대천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금액이 갑자기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 까치마을은 단기간에 좀 금액은 상승했지만 장기적으로도 또 한 번 상승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면 저는 그래도 수서동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수서동의 아파트 투자 괜찮겠다라는 결론이었으니까요. 4789번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상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투자 목적으로 개포 재건축 단지 중 몇 단지가 전망이 좋을까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7396번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용수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위례 신도시까지 함께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우선 개포 단지에 대한 장점, 네. 개포 같은 경우는 이제 저층 아파트 단지가 중고층이 서울에서 이제 강남권에서 대규모로 신규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주변 지역이 양재천이라든지 대모산이라든지 이런 주변 지역이 굉장히 녹지 공간이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에 재건축이 된 이후에는 고급 수요자들의 주거지로서 번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포 시형도 있고 그다음에 1단지도 있고 2단지도 있고 3단지도 있고 4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산 인근에 여러 단지가 있지만은 1단지를 볼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구룡마을이 이제 차후에는 일정 부분 개발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녹지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망권을 산이라든지 이렇게 조망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부분이 조금 제한적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개포주공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녹지를 조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단지는 앞에 구룡마을을 좀
보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도 바로 녹지를 본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고요. 3단지도 역시 녹지를 조망하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대모산을 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4단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안쪽에 있는 동, 요 안쪽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가리겠죠. 이 상대적으로 앞쪽에 이게 좀 잠깐 안 먹는데 이 안쪽에 있는 동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앞동에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동에 가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 된 이유로 본다면은 이런 부분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은 개포단지의 장단점을 알 걸로 보이고, 위례신도시는 6억에서부터 7억대에 분양됐던, 초기에 분양됐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다 하고 반발이 커서 미분양도 났던 곳이지만 현재는 프리미엄이 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준강남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위례신도시는 앞으로 지하철 경전철이라든지 아니 위례신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중교통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약간 가격적으로나 투자적 목적으로 봤을 때는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한 2, 3년 정도는 속도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격 상승에 있어서 좀 늦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위례신도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5년 미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큰 수익률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실수요자 투자적 측면에서는 위례신도시에 지금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셔서 기다린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은 5년 정도를 기다려줘야만 아마 충분한 수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개포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형부터 해서 1단지에서 4단지까지 그런 측면 보고, 일부 향후에 추가적인 지하철망 구성 계획들도 인터넷 보면은 좀 나오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개포 재건축 쪽으로 1단지에서 4단지라고 참고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기억해 보시고 궁금한 점 생기시면 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전화 한 통이 이어서 걸려왔다고 해서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고민이셨는지요? 저는 은평구 녹본동에요. 네. 힐스테이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힐스테이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요? 25요. 네, 25평형. 네. 보여주시네요. 18평이겠죠?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파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매도 전망은 언제 정도 괜찮은지 한번 김정미 원장님께 상담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목소리가 힘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감기 걸리셨어요? 예. 예. 혹시 이거 조합원 본 거예요? 아니면 분양을 받으셨어요? 조합원이에요. 조합원이에요. 좀 어떻게 차익은 보셨어요? 그러지는 못하고요. 네.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손해봤어요. 아유, 그러셨어요? 네. 네. 지금 25평대가 그래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네. 네. 요거는 근데 실거주 목적이셨어요? 아니면은, 투자 목적이세요, 혹시? 처음에는 거주 목적으로 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살기가 너무 좁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팔아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일단은 분양가는 다른 인근 지역보다는 조금은 저렴하게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죠? 네. 예, 근데 주변에 혹시 시세 아세요? 주변 시세는 모르고 우이 이제 삼지구예요. 네네. 대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봤더니 네. 똑같은 평수인데 거기는 조금 넓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4억 7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입주 시점에는 물론 이제 2018년에 입주 시점이죠, 이게. 예, 2018년 10월 달요. 예, 물론 2017년 말부터 2018년까지 일반 분양물 너무 많은 게 입주 시점이 다 한 번에 도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오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는데, 네. 내가 정말 지금이라도, 물론 임자는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이 워낙 또 여기에서 초역세권이잖아요. 저희 집이 바로 앞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장점들도 있고, 초등학교도 근처에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투자 목적이시라면 어차피 실거주가 아니시라면 예. 좀 더 많이 오를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금액에 지금 파셔도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은평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내가 큰 재미 못 보고 손해봤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데 옮겨서 또 세는 보면 큰일 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은평구에 보면 구파발력 쪽에 지금 뭐 병원도 들어서고 롯데몰도 크게 들었잖아요. 네. 지금은 SH 공사에서 지었기 때문에 집은 좀 허술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그 지역에 가면 오히려 25평대가 좀 싼 게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가 지금 여기는 3호선만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3호선, 6호선, 그 다음에 향후에는 위례 신사선이 겹치는 지역하고 가까워요. 네. 그 지역이 아무래도 더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고 금액도 저렴하고 네. 그래서 가감하게 혹시나 그냥 나는 여기에서 손해본 거 그냥 털어버리고 싶어. 더 이상 끌기 싫어. 그러면 거기 2018년 되면 그 지역은 조금 오를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네. 예, 계약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네. 한번 선생님께 여쭤보고 네. 그러고서는 계약을 하자고 밀어놨어요. 오늘 예. 저녁으로. 원래 입주 때쯤에는 3년까지가 제일 많이 오를 때긴 한데 네. 그때 물량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네. 그러면은 목돈이 또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분양권은 계약금밖에 안 들어가고 중도금 아직 안 내거든요. 예. 중도금 이제 저기 받았어요. 대출. 예.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은 돈은 더 들어가고 이자도 쌓이고 이러는데 이왕이면 빨리 빠져나와서 다른 데 가서 재미 보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그냥 가감하게 던지시고 예. 조금 벌 때 오히려 네, 은평도타운 쪽으로 더 가까운데 구파발력 초역세권 쪽으로 가면은 편의시설이 다 들어서요. 병원도 들어서고 롯데몰도 들어서요. 네. 그쪽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요. 3억대 후반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4억대 중반에 파시는 거죠. 저희가 예 4억대예요. 그죠? 그럼 거기 네. 3억대 후반에 살 수 있는 거 있으면 가는 게 낫겠죠? 네. 예,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팔면은 네. 한 1억 원 정도 있거든요. 그럼 네.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을까요? 대출 안 받으셔도 돼요. 전세 끼시면 돼요. 네. 전세 네, 끼시면 남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부동산 고민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요, 하영수 소장님 그리고 김정미 원장님 두 분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세미나 정보 알려드리고요. 저는 플러스 매물로 돌아오겠습니다.